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뒤바뀔 수 있는 대형 이벤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60번째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온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두 사람의 운명이 내일 결정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 시간 5일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나선 상황인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대중들 앞에서 여러 번 말실수를 하는가 하면 공개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21일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1968년 이후 56년 만에 재선을 포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사퇴 직후 대선 캠프를 거의 그대로 인계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바뀌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죠. 그만큼 참 역사상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 대선 여론 짚어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한국과 달리 간접 선거로 진행되는데요. 한 주에서 한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총 50개의 주와 수도 워싱턴에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분포하고요. 이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현재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으로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총 7개 주입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해당 지역의 투표 의향 유권자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미세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을 기록했고요.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후보들의 우세가 모두 오차 범위에 있는 만큼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을 불확실성이 큰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모든 선거가 뭐 그렇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더더군다나 정말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후보가 가진 특징들도 상당히 달라요. 두 후보의 캐릭터도 너무나도 다르고요.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정당이 다르다는 점을 사실 감안하더라도 두 후보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1946년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인 프레드 트럼프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이후 총 4번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거대한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정계 진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반면 해리스의 경우 오클랜드 출신으로 흑인 아버지와 브라만계 후손인 인도계 미국인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해리스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 슬하에서 해리스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는 자신을 인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해리스의 경우 매우 많은 최초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최초의 여성, 흑인, 아시아계 미국 부통령을 역임 중인데 만약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네, 해리스는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서 유세 과정에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과 기록을 또 이제 강조를 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공통되게 또 주장하는 점도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는 큰 차이점이 있고요. 실제로 정책의 어젠다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8월 무역 수지는 약 70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들으시기에 매우 큰 폭의 적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는 오히려 전월에 비해 80억 달러 가까이가 개선된 수치입니다. 두 후보 모두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 무역을 통해 무역 적자를 메꾼다는 구상인데요. 해리스는 자국 기업이 약세를 보이는 특정 산업군에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중국에게는 60%, 나머지 교역국에도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약이 실천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이 걸린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 국내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주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나온 거죠. 이외에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좀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약세였고요. 만약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 후 IRA를 직접 폐기하게 되면 이를 통해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내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거래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반도체 업계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사에 각각 64억 달러의 보조금과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될 경우 양사의 대미 반도체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우리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과 그리고 한미 정세가 걸린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는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참 좀 걸릴 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